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 베이지북의 내용이 공개가 된 이후에 상승 탄력을 높여갔거든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결국은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베이지북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준 내의 다수의 의원들이 향후 몇 차례 연달아서 50bp 인상 가능성에 동의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과 함께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였었는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하긴 했지만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한 가지가 더 발생했습니다. 장 마감된 직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문제는 2분기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7에서 10%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내일 시장에는 좀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던 시장 어떤 분위기들이 이어졌었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현재 시간 5월 25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FOMC 의사록이 공개됐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이렇게 시원하게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 1.5% 강세로 가장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5월 FOMC 의사록의 핵심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번 의사록을 쭉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무려 60차례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의사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5% 이상, 즉 중립금리 이상으로 인상시키는 데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두 차례의 FOMC 회의, 즉 6월과 7월에 연속적으로 빅스택을 감행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굉장히 가파른 이례적인 긴축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고 또 장기물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10년물 금리 차트를 한번 열어봤는데 이 의사록이 공개됐던 오후 2시쯤 잠깐의 스파이크가 있기는 했습니다.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흐름, 현재도 1bp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이 연준의 긴축 시그널에도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만큼 최근 시장의 주된 화두는 이 높은 금리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집중돼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잡아주겠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상 이상의 어떤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테마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리테일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소식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이 좋았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시켜주면서 14%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세한 실적에 대한 분석을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딕 스포팅 굿즈 어닝과 매출 모두 비트를 발표해주면서 10%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렉트로마트에 해당하는 베스트바이 역시나 가이던스 하향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그러면서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시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테일주의 강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타겟과 달러트리 그리고 이 럭셔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테피스트리까지 동반으로 강세를 연출해 줬고요. 장 초반에 지수가 약세권에 있을 때부터
전부터 리테일주들만큼은 강한 흐름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흐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막판까지도 그 강세를 잘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 흐름 히트맵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어제 크게 빠졌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반등세가 유입이 됐는데 시클리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주, 빅테크 3대장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 섹터가 2% 가까운 급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하락한 섹터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제와는 반대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는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필수 소비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유틸리티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연출했다면 오늘은 정확하게 이 세 개 섹터가 약보합권에 마무리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일단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회복 시도가 나와줬습니다. 테슬라가 5%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요. 아마존의 주가 역시 2.6% 강세로 연출이 됐습니다. 반도체 테마 안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는 5%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장 마감 이후에 조금 전에 실적 결과가 전해졌는데 EPS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견조한 실적을 공개해줬습니다. 다만 현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던 만큼 이 모든 내용들을 소화한 뒤에 내일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 안에서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인투이트가 기대 이상의 어닝과 매출을 발표함과 더불어서 현 분기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고요. 그러면서 8% 강세로 섹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도큐사인, 줌비디오 각각 8%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가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오늘 엑손모빌과 쉐보론 모두 2% 내외의 강세로 진행이 됐는가 하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4% 급등으로 섹터 강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시켜줬고요. 하반기에 현금 수익률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에 힘을 입어가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로 인해서 올 겨울에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 100만 BTU당 9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오늘 진행이 됐고요. 2008년 8월 이래 최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5일간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오늘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두 차례의 빅스텝이 예고되면서 달러화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키워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된 직후에 발표됐거든요. 일단 제가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 2분기가 가장 문제였어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81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월가 예상치가 거의 85억 달러에 가까웠기 때문에 월가 예상치에 비해서 훨씬 2분기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의 10%가량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당금 발표도 있었습니다. 주당 0.04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의 거래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거의 한 7%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일단 그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가이던스의 실제치와 추정치 간의 괴리가 뭐 한 3에서 4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락다운 이슈 때문에 5억 달러 정도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가이던스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가 원래는 나왔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일시적인 영향이라는 거를 시장도 시간을 두고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애널리스트도 이제 신이 아니고 뭐 어떤 굉장히 비밀 정보를 입수해서 추정치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이던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이던스 나온 후에 이제 러시아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익 추정치를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또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칩 업계 전체가 어떤 뭐 이 IT 세트 전반 아니면 PC를 중심으로 한 수요 둔화 우려에 좀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반기에 얼마나 빨리 풀릴지가 앞으로의 또 주가 향방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키워드인데 선제 공격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선제 공격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FOMC 의사록 얘기입니다.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중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은 선제 공격을 좀 해놓고 여유는 나중에 좀 부려보자라는 그런 의중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의사록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next couple of meetings라는 표현이 이번 의사록에서도 나왔습니다. 50bp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대부분이 판단하고 있다. most officials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이어서 위원 다수, man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다수는 신속한 통화 완화 철회가 올해 나중에 그러니까 later this yea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정책 이행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 변화가 자신들의 정책 조정을 좀 담보로 했느냐를 평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라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본다면 성장을 오히려 억제하는 정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긴축 정책이 강한 만큼 나중에는 숨을 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다수 위원들, several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서도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 역시도 신경을 쓰고 있더라라는 그런 문구도 삽입이 됐습니다. 수차례 50bp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록 공개 이후에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별다른 이 반응이 나오지가 않았고 오히려 좀 안정세를 찾았고요. 증시는 의사록 발표 후에 반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세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세게 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 연말쯤 되면은 경제 환경이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도 되면 네. 그때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들이 아주 강력했던 긴축을 조금 약간 완화하는 긴축으로 바꾸게 되는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가서 한번 보겠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봤을 때 뭐가 바뀌어야지 그쵸. 통화 완화 쪽으로 돌겠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현재 월가의 컨센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노선이 멈추기 전까지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증시 방향성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의사록에서 재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 역시도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떤 것이 관측이 되어야 할까? 복수의 기간이 좀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요. 우선 스티펠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름값이 하락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야 한다. 그리고 GDP 성장률도 좀 둔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올해 4분기 정도로 좀 점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고용 시장의 약화가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이었는데, 즉 어느 정도 성장의 타격은 있어야지 연준도 긴축을 좀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도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성장 훼손, 이 정도가 앞으로 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연결해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침체 없이라는 키워드인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침체 없이는 인플레이션 못 잡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침체 없이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예산국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 올해 및 장기 인플레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 전망 지표들을 쭉 놓고 보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국 경기의 침체 없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GDP 성장률을 말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했으며 매달 안정되면서 2024년에는 2%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3.6에서 3.8% 사이의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연방 기금 금리는 올해 1.9%, 그리고 내년에는 2.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의회 예산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현재 미국 경기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까지도 가파른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성장은 저해될 수 있겠지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투자와 그리고 고용을 계속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사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침체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CNBC에서는 의회 예산국의 전망치를 쭉 놓고 보면 침체 없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지금 월가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견들은 침체 없이 혹은 시장이 망가지지 않고는 인플레 못 잡을 것이다가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의회 예산국은 침체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경기 상황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점을 좀 보면은 근거로 든 것이 소비 지출 모멘텀이 있겠고, 그리고 서비스 수요 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시각은 월가의 주요 낙관론자들이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파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시장도 괜찮을 것이고 경기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경제의 70%는 소비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증시는 대면 서비스보다는 재화를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 지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증시는 그다지 힘을 못 쓰는 이런 괴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올해 3.1% 성장을 좀 전망을 했는데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가 2.8%였어요. 근데 6월에 이제 경제 전망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연준이 과연 더 긍정적으로 이 제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봤을 때는 그때 한번 또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죽지 않아라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올해 이 좀처럼 시장 분위기가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개미들의 주식 계좌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아를 맺히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뭐 얘기가 당연히 되겠고요. 반다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5월 24일로 끝났던 3개월 구간을 좀 떼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76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평균 개미들이 13억 달러씩 매수를 하고 있더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게 근데 언제랑 비슷하냐? 지난 2021년 1월에서 3월 정도가 일평균 13.2억 달러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사가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밈스탁 열풍이 불었을 때만큼 지금 개미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개미들의 포트폴리오 평균 손실이 무려 32%에 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2014년에 이 기간이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의 최악의 그런 포트폴리오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달 리서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지금 시장을 그나마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난주에도 S&P 500 지수가 장중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가 나중에 좀 반등을 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장 막판에 개인의 매수가 좀 거세고 기관의 이제 추가 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막판에 좀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포트폴리오 손실률이 지금 32%인데 근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바이더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최애 종목 가운데 하나인 애플을 사실 살펴보면 어제 나스닥이 크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애플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네, 실제로 이제 반달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요. 작년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애플입니다. 119.1억 달러 어치를 샀다라고 하거든요. 2위가 AMD였는데 한 74억 달러 정도니까 괴리가 꽤 컸습니다. 굉장히 최애하고 있는 여전히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도 뭐 상황은 마찬가지겠죠. 애플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식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백기투항, 그러니까 시장의 이 심리가 바닥을 쳤느냐를 보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애플 주식을 이제 버렸느냐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애플 주식과 관련해서는 분위기는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날도 이제 나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 그쳤죠. 룹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18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월가의 6월 분기 이 아이폰 출하량 전망이 지금 4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향후 수분기간 평균 판매 단가 ASP 전망치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그 락다운 완화 기미가 좀 보이다 보니까 공급업체들과 앞으로 생산을 어떻게 할지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역시 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좀 이슈가 풀려야지 애플에 대한 분위기도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백화점 가자 이건데요. 사실 백화점에 이 안 좋았던 거는 10년 넘은 기간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아마존이 워낙 그 이커머스 쪽으로 잘 하다 보니까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망한 백화점들도 수두룩했었거든요. 팬데믹 때는 더 심했고요. 그런데 다시 백화점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드스트롬이 전날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본장 들어서 상승 탄력을 더 높이더니 결국은 13% 급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다른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도 이날 9%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다들 노드스트롬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깜짝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시 백화점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날 메이시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압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놀랍죠. 요즘 인플레로 인한 비용 압박을 안 받는 기업이 없는데 노드스트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노드스트롬의 주요 고객들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비의 회복력이 굉장히 높고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노드스트롬의 실적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많은 다른 유통기업들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었었는데요. 뭐 타겟, 콜스, 아베크롬비 비치 이런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좋지 못한 실적을 보였었죠. 공급망 문제,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드스트롬은 다행인지 이런 유통업체들과는 제휴하고 있지 않아서 더 놀라운 실적을 거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정말 10여 년간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백화점이었었거든요. 그 백화점은 결국은 망할 거라고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자, 근데 이제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백화점들의 실적에서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리테일 섹터 내에서 백화점주에 대한 또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근에 월마트나 타겟의 실적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네. 주가도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노스트롬이 실적이 양호하고 주가도 급등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지금 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지형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소매 섹터 내에서도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난이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총 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올랐어요. 무슨 뜻이냐?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뭐 거의 미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의류라든지 신발을 쇼핑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출도 하고 파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실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소득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격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임금, 중임금 근로자들은 이제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지만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품을 좀 사고 있다. 쇼핑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또 백화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싼 거를 샀거나, 그래서 뭐 TJX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았죠. 아니면 이제 외출하려고 좋은 거를 사거나, 노스트롬의 예가 되겠고, 그런 어중간한 뭐 타겟이나 월마트가 이번에는 여기에 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희비가 극명하게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 정말 오를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내리면 또 내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